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모델링에 관한 얘기는 이전에 지문에 나왔잖아, 기출에. 그치? 모델링 언어의 표준인 BPMN은 제정한 표준 단체에서. 그러니까 모델링 언어지. 그러니까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노테이션이지. 그치? 그래서 BPMN이라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DNM을 발표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BPMN으로 유명한 데서 뭘 발표했다? DNM을 발표했다. 됐죠? BPN을 전체 업무 처리, 이게 BPN이 뭐 하는 거냐? 전체 업무 처리 과정을 모델링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DNM으로는 뭐 하는 거냐?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이거는 BPMN과 DNM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뭔지에 대한 인식은 이전 기출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업무 과정 자체를 도식화시키는 거지. BPMN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별도 표준인 DNM을 개발하였다. 자, 별도 표준인 뭐라고? DNM을 개발하였다. BPMN 프로세스의 비즈니스 규칙 태스크에서 DNM 모델의 의사결정 테이블을 호출하는 방식은, 자, BPMN의 모델의 비즈니스 규칙 태스크에서 DNM 모델의 의사결정 테이블을 호출한다. 두 표준이 뭐한다? 연동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BPMN에서 DNM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쓴다는 거지. 그런데 전략결정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자동화하긴 매우 어렵다. 자동화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 같은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을 수반하는 결정에 DNM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DNM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대출 승인, 그 다음에 보상금, 이렇게 자동화된 거. 그러니까 지금 BPMN이라는 것에서 DN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링 하는 건데, 이 의사결정 모델링에 인수합병이 적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수합병이 적합하겠니? 안 되겠지. 근데 보상금 책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는 프로세스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카드 신청했을 때 내가 카드 한도가 얼마나 나온다든지, 카드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든지, 이런 건 자동화된 시스템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DNM이라는 거지. 기존에는 개발자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로직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의사결정 관련된 걸 전부 다 뭐로 만들었어? 앱으로 만들었지. 이 방송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의사결정 로직을 구성하는 여러 규칙이 혼재해서 의사결정 로직의 가시성이 낮으며 로직이 복잡할수록 구현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됐죠? 그래서 의사결정 로직을 구성하는 여러 규칙이 혼재해 있어서 의사결정 로직의 가시성이 낮으며 로직이 복잡할수록 구현의 난이도가 높아진다. 자, 여기 좀 여러 가지 좀 해볼까?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게 기존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시성이 낮다는 거야. 한눈에 안 보여. 두 번째는 구현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지. 세 번째는 경영 환경이 바뀔 때 의사결정 로직이 신속하게 변경해야 되지만, 이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지. 세 번째. 이 문제는 DNM을 사용하면 그래픽 다이어그램과 테이블 형태로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의사결정 로직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해서 모델링하게 되면 개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주관하는 업무 규칙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지? 그래서 이 의사결정 로직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예 분리해서 DNM을 사용해서 그래픽 다이어그램과 테이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네. 이거 형태도 물어볼 수 있다. 형태가 이 그래픽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건 엑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을 사용해서 만든 게 DNM이지. 그러니까 DNM의 기본적인 형태는 테이블 형태와 그 다음에 그래픽 다이어그램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얘는 위에 1에서 3의 단점을 극복했겠지. 그래서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자, 아까 다이어그램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시성이 높겠지? 그리고 그래픽 다이어그램 산다고 했으니까 구현의 난이도가 낮겠지. 그치? 정확히 구현의 난도가 낮겠지.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을 했다 이런 얘기했고, 지금 가보면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정하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 3번도 극복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기존의 의사 결정 로직과 그 다음에 DNM을 비교한 것 뿐이야. 여기까지 따라와. DNM 모델링을 통해서 의사결정 요구 다이어그램과 DRD와 의사결정 로직을 작성한대. 의사결정 로직. 이 DRB는 의사결정 모델링의 시작점으로 불리는데, 그림 1과 같이 맨 하위에 요걸로 표시된 입력 데이터와 그림 1과 같이 이렇게 표시된 얘를 무슨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이렇게 써줘야지. 문제 풀 때도 입력 데이터와 그 상위에 네모로 표시된 의사결정 노드 간 연결선으로 의사결정, 얘가 지금 의사결정 노드라고 돼 있는데 이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테이블이네. 그리고 위로 갈수록 무슨 수준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상위 수준이라고 봐줘야지. 자, 입력 데이터와 의사결정 노드 간의 연결선으로 의사결정 전체 구조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뭐야? 의사결정 전체 구조다.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전체 내용을 하나씩 파악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했고, 좀 밟아가면서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논리를 빨리 파악하고 논리와 논지를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걸 통해서 테이블 등의 이 사실관계 이 분석에서 하나씩 밟아가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씩 밟아가면서 독해해야 되는 구간이지. 입력 데이터는 의사결정 노드의 입력으로 제공되며, 하위 의사결정 노드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는 상위 노드의 입력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의사결정 모델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여기에 입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지. 얘가 수익성이 결정되면 그게 입력값으로 대출 승인 결정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테이블을 이해하기만 하면 돼. 저 구조를 이해하기만 하면 돼. 모델링을. 그치? 저 모델을 이해하면 되고, 의사결정을 간단한 직관적인 문법을 통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feel이라는 논리를 사용하고,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로직은 뭐야? 각 노드의 의사결정 로직은 feel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지금 feel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 거지. 자, 계속 가보면 의사결정 테이블에서는 각 규칙을 행으로 나열하고 규칙의 조건과 결과를 구분해서 열로 나눈다. 그러니까 각 규칙이 행, 그 다음에 규칙의 조건과 결과는 열. 규칙의 조건과 열은 의사결정의 입력을 표시하며, 조건 열이 여럿인 경우에는 AND로 해서 논리값을 계산한다. 조건 열이 여럿인 경우에는 AND로 해서 논리값을 계산한다. 각 규칙은 자신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결과 열을 산출한다. 이게 지금 보면 얘가 결과 열이겠지. 왜냐면 여기 제목이 수익성 결정이야. 그러니까 수익성, 내가 항상 목적을 생각하고 독해하라고 그랬지. 이 사람 지금 수익성이라는 걸 결정짓기 위한 건데 수익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결과열이겠지. 이 결과열에 이자율과 신청 금액을 AND 조건으로 걸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2% 이하면 하, 이자율 2%를 초과하고, 이건 이상이네. 2% 이상, 5% 미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지. 근데 일단 좀 가보고, 자, 여기 지금 저걸 읽으면 돼. 그림 2에서 테이블은 이자율과 신청 금액에 따라 수익성을 결정한 의사결정 로직을 보이고, 입력세례는 필 조건식을 기술하는데, 단순 비교부터 숫자 구간, 숫자의 크기 비교, 그치? 그러니까 문자열 값의 단순 비교 1번, 숫자의 크기 비교 2번, 숫자 구간 3번, 이렇게 다양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식이 세 종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순 비교고 있고, 두 번째는 크기 비교가 있고, 세 번째는 숫자 구간이라는 게 있어. 이거 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세 개 잡으면 돼.
이 예에서 이자율과 신청금액이라는 숫자형 변수가 조건열에 사용되는데 이자율, 신청금액이라는 숫자열 변수. 이거는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이며, 그치? 이것은 경계값을 숫자 구간. 그러니까 어떤 게 각각 뭘 나타내는지를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조건식이 단순 비교, 크기 비교, 숫자 구간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입력 셀에 뭐뭐 다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은 항상 참으로 간주한다. 자, 의사결정 테이블의 상단의 여러 규칙이 동시에 만족될 때, 자, 이건 항상 참이라는 거지. 이건 크기 비교지. 이거 구간이지. 동시에 만족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 해서 적중 정책이라는 걸 아는데, 오버랩을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하나의 규칙만 만족대로 하는 것은 유일.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유일한 경우라는 거지. 이럴 때는 하는 지금 유일한 경우는 오버랩이 안 되는 거지. 겹치지 않은 거지. 한 번에 여러 규칙이 적용 가능해요. 이 경우에 예를 들면 1번과 3번이 동시에 정립될 수 있다고 쳐보자. 이때는 최초. 이땐 유일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적중 정책은 최초라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초 대신에 무슨 순위? 우선순위 정책 등을 만들어낸다. 자, 위글의 전략과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전략적 의사결정은 경영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확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된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경영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 맞지? 근데 확정된 규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DNM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확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수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수행할 수 없다야. DNM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로직을 애플리케이션과 따로 모델링하면 애플리케이션과 따로 만들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심지어 아까 비즈니스 뭐였지? BPNM이구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노테이션인가? BPMN. 그치? 노션이 노션. 노트? 아무튼 BPMN을 만들어내면 여기서 지금 DNM을 불러오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DNM을 이렇게 불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모델링한 거 맞잖아. 규칙의 구현과 유지 보수가 쉽다라는 건 장점에서 나왔던 거지. 아까 기존 것과 비교하면서 몇 번? 2번. 얘가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이거 가능하잖아. 이거 초과, 이거 이 초과라고 했잖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조건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만들었네. 있잖아. 있다. 운영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려면 의사결정 테이블에 BPMN 비즈니스 규칙 태스크를 포함해서 조건식.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려면 의사결정 테이블에 BPMN 비즈니스 규칙 태스크를 포함해서, 이게 웃긴 게 BPMN 비즈니스 규칙 태스크가 의사결정 테이블을 소환하는 거지. 의사결정 테이블 안에 지금 보면 BPMN이 DNM을 불러와요. 이 DNM 안에 의사결정 테이블이 있는 거야. 의사결정 테이블의 결과값 하나가 다른 위의 결정 과정의 입력값 정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안에 BPNM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게 얼마 이상한지 알겠어? 얘가 이거 뭐라고 쓴 거냐면 손톱 안에 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포함하여가 이상한 표현이고 4번.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5번 가보면 의사결정 로직이 단순한 경우 규칙의 변경이 요구될 때 업무 담당자가 필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의사결정 로직이 단순한 경우 필로 구성되는 건 아까 그 테이블이었지? 의사결정 테이블이었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쓰지 않고라 그랬잖아. 쓰지 않고 구현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한다는 건 이상한 표현이지. 코드로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5번 날아가지. 애플리케이션 코드로 되어 있지 않고 얘들은 뭐로 되어 있었냐면 테이블이랑 모델 모형으로 되어 있었지. 모형 모델로 되어 있었지. 그치? 아까 기억나?
얘 형태가 뭘로 돼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래픽 다이어그램. 그래서 테이블과 모델 모형 그래픽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지. 됐죠? 애플리케이션 코드로 구성한 게 아니야. 자, 기억에 대해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어디 계시냐라고 가보면 DNN 모델링이지. 자, DNN 모델링 전체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같은 입력값으로 여러 규칙이 만족시킬 때 있을 때 여러 규칙이 만족될 경우 적중 모델로 기본값을 설정하면 안 되겠지. 이걸 가지고 마지막 단락에서 여기 보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적중 정책을 지정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게 잘못된 해설이야. 봐봐. 상황에 따라 내가 알아서 옷을 입으라고 써놨어 마지막에. 근데 1번 선지는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1번 선지는 빨간 옷은 불가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한지를 증명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만으로 답이 1번이 나오진 않아. 아니 보라고. 같은 입력값으로 여러 규칙이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 적중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버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조건을 하나, 그치? 그러니까 적중이라는 규칙이 뭔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가보면 유일 방식이 동시에 하나의 규칙만 만족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기본값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기본값은 유일이야, 유일. 유일로 설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유일은 지금 오버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여러 규칙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꾸라면 오버랩이잖아. 근데 유일 같은 경우는 오버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설정할 수 없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줄 수 있었는데 이해 갔어? 2번 가볼게. 의사결정 테이블의 입력이 여러 개일 경우 규칙의 어떤 조건식 중 어떤 하나가 참이면 그 규칙은 어느 하나가 참이면 만족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AND 조건으로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1번 AND 2번 AND 3번 조건을 만족시켜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2번 헌지는 1번을 만족하면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 2번 헌지는. 그래서 틀렸지. 이해가죠? 3번 어떤 의사결정의 로직의 입력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다른 의사결정 로직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될 수 있지. 이 사람의 연봉이라는 값을 이 사람에게 보상금을 줄 때 계산하는 것도 맞고, 그치? 이 사람의 피해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것도 맞고,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거야 입력값을. 그래서 입력값을 한 테이블에서만 써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 최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최하위의 입력 데이터는 최상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지. 왜냐면 여기 입력값이 위에 있는 테이블의 입력값이 되고 이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값이 얘 최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최상위 의사결정 노드에는 이 가장 초기에 입력했던 입력값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지.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가장 초기의 입력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가장 초기 입력값이 결과값을 못 바꾸면 입력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치?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알겠어? 최하위 입력값밖에 없어. 초기 입력값은. 그럼 초기 입력값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네 결과에. 결과는 정해진 거잖아. 그럼 모델링이 아니야. 난 무조건 너한테 100만 원 줄 거야. 이 얘기거든. 내가 입은 피해 정도는요 반영하지 않아. 제 운전 경력은요 반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반영할 거면 뭐하러 모델링을 하니. 그래서 4번도 이상한 소리고. 의사결정 노드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될 경우 이게 여러 계층이잖아. 상위 의사결정 노드의 출력을 하위 의사결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썼지. 하위 의사결정의 출력을 상위 의사결정에서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5번 날아가는 거 알겠어? 답은 1번 깔끔하게. 6번 가보자. P사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위험도 결정을 하는데 세 단계로 결정했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DRD를 만들어서 입력 데이터로 운전 경력, 자동차 가격, 자동차 출력을 제공해서 오케이. 가격과 출력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짓고 유형과 운전 경력을 합쳐서 위험도를 결정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격과 출력을 가지고 자동차의 유형을 결정짓고 이 유형과 운전 경력을 합쳐서 위험도를 결정짓는 일종의 층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자, 두 번째. 그치. 층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림 1에 설명을 이 사람이 좀 더 상세하게 써줬으면 되겠네. DRD는 의사결정 모델링의 시작점이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DRD가 의사결정 모델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자동차 유형 의사결정 로직을 정의해보면 2억 원 초과의 자동차는 럭셔리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그냥 유형이 럭셔리로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표를 그릴 수도 사실 있다고. 근데 뭐 일단은 표를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해봐.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카야? 럭셔리 카인 거지. 500만 원에 미만한 차는 500 미만이야. 500 미만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500 미만이야. 가격이. 그럼 이건 스크랩 카지. 스크랩 카는 좀 이미 좀 너무하네. 스크랩이라는 게 이제 쓰레기 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02억 이하면 얘는 출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지. 얘는 출력을 기준해서 만약에 120호스파워를 초과한다. 그러면 스포츠카. 그 다음에 120호스파워를 미치다, 이하다. 그러면 패밀리카. 이렇게 지금 분류하겠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이 표를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표를 그리기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표로 그려도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로 이걸 그리는 수준이라면 한 지문 날아가. 한 지문 날아간다. 뒤에 한 지문 날아가. 이 두 지문어치 풀고 있는 거야 사실. 표로 그리기 전에 이거 상황 분류해가지고 엑셀로 만들겠네 정도 인지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지금 뭔가 딱 거슬리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유형 결정할 때 가격과 마력을 가지고 출력을 가지고 계산했지. 가격과 출력으로 계산했지. 그래서 이 결정된 결과값이 어디에 반영된다? 유형에 반영되고 이 위험도를 사용할 땐 여기다가 경력까지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스크랩 카는 무조건 경력이 1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3년 이하의 운전 경력이거나 오라? 권하기 때문에 3년 이하면 무조건 위험도가 5야. 그러면 겹치지. 3년 이하의 스크랩 카를 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위험도가 1이야? 아니면 5야? 둘 다 가능하지. 이게 중첩이야. 아까 오버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계 1에서 DRD에 포함된 두 개의 의사결정 노드는 단계 2와 단계 3을 통해 구체화된다. DRD에 포함된 두 개의 의사결정 노드가 운전 경력과 자동차 가격이라고 친다면 단계 2에서 이게 자동차의 유형이 결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단계 3에서 위험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구체화되는 거 맞지? 2에 3에서 작성하는 각 의사결정 테이블은 입력으로 2개열을, 결과로 1개열을. 2에서는 지금 뭐와 뭐를 갖고 왔니? 유형을 가격과 출력으로 갖고 왔지. 얘는 경력과 유형을 가져왔지. 그러니까 입력으로 2개를 갖고 왔잖아. 얘가 다시 단계 2 같은 경우는 정확히 뭐 갖고 왔어? 가격과 출력이지. 그래서 단계 2는 function of 가격 출력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뭘 갖고 왔어? 유형을 만들어낸 거지. 그 다음에 단계 3 같은 경우는 function of 뭐야? 유형과 경력이지. 유형과 경력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뭘 뽑아낸 거야? 위험도라는 값을 뽑아낸 거지. 그러니까 각각 결과로 1개열, 그 다음에 입력으로 2개열이 필요하겠지. 뭘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돼. 입력으로 이자율, 그 다음에 신청 금액 보고 결과값으로 수익성 뽑아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뭘 보면 된다? 그림 2를 보면 된다. 그래서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떠올리지 않아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림 2를 보면서 사실 추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내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 2를 보면서 추정을 했다? 그러면 사실 바로 떠올리는 애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근데 이제 그림 2를 보고 추정한 애랑 그냥 떠올린 사람이랑 속도 차이가 좀 발생하지. 정확도랑 이해도 차이도 발생할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야? 배경식 차이라고. 그 엑셀을 통해서 뭔가 결정짓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자, 3번 가보면 단계 2의 결과가 스포츠카로 결정되는 경우 단계 3의 C가 요구하는 규칙을 잘 작성하려면 의사결정 테이블에 2개의 행위 요구된다. 단계 2의 결과가 스포츠카로 결정됐대. 이때는 운전 경력에 따라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스포츠카로 결정되는 경우 단계 3에 요구하는 규칙을 작성하려면 의사결정 테이블에 2개의 행위 요구된다. 왜? 스포츠카라는 유형과 얘는 지금 경력이 2개가 다 필요하지. 이 경력이 정확히 이 두 가지에 뭐가 필요한 거야? 열이 필요한 거지? 이 두 열이 결과값이 2개로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5년 초과인 경우에는 2, 3년 초과인 경우에는 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유형, 경력 했을 때 유형이 스포츠카야. 그러면 이 경력을 2개로 또 쪼개야 돼. 하나는 5년을 초과하는 경우랑 하나는 3년을 초과하면서 5년은 이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2고 얘는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 행이 하나 더 필요하지. 왜냐면 서로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행이 요구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2개 행이 요구된다는 이 상황을 지금 떠올릴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교수님이 지금 너 엑셀 써봤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단계 2에 C가 요구하는 자동차 출력 조건식과 자 단계 2에 C가 요구하는 자동차 출력 C가 뭔데? 스포츠카이면 운전 경력에 따라 자동차 출력 조건식 단계 2의 C는 스포츠카와 패밀리카를 나눠주고 있네. 단계 3에 B가 요구하는 운전 경력식 단계 3에 B가 요구되는 패밀리카 3년 초과 경영식에 모두 숫자 구간이 사용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단계 2에 500만원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단계 2의 C, 단계 2의 C는 여기구나. 이 초과 이하지. 초과 이하는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조건식이라 그랬잖아. 우리 조건식의 종류 총 3가지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양한 조건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순 비교, 크기 비교, 숫자 구간이었지. 자, 그럼 네가 얘기해봐. 5년 초과는 단순 비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고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 비교, 크기 비교, 숫자 구간 중에 뭐에 해당돼? 크기 비교지. 얘가 5년을 초과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 구간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숫자 구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 크기 비교가 사용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다 몇 번이야? 4번. 구간이 필요 없지.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 이걸 풀 때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거 조건식이 세 종류라는 자체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3보다 크다가 구간이라고 자기 머릿속에서 인식해버리는 거야. 근데 구간은 이 사람이 정의했다고. 이 사람이 정의하면서 2 이상, 5 이하 이렇게 표시하는 걸 이 사람은 구간이라고 표시했고 2를 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이걸 구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거는 숫자 크기 비교지. 얘가? 그러니까 숫자 크기 비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구간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찍었지. 적중 정책의 유익이래. 단계 3에서 D를 고려해서 A가 요구하는 규칙을 완성하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완성이야. 그러면 A가 요구하는 규칙이 좀 미완이라는 거지. 이 말에 지금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A는 지금 미완 상태다 이 얘기지. A가 왜 미완 상태지? 다시 가보면 3년 이하의 운전 경력이거나 럭셔리카면 위험도 5였지. 근데 D를 고려하래지. 스크랩카는 무조건 이기래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3년 이하의 스크랩카면 5야 1이야. 그러니까
적중 정책이 유익이니까 이때는 중첩을 허용하지 않지. 오버랩 안 되잖아. 오버랩이 지금 안 되는 단계잖아. 이때는 오버랩이 안 되는 단계일 때는 운전 경력 조건식에 자동차 유역을 넣어서 스크랩카가 몇 년 이상일 때, 스크랩카가 몇 년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지. 얘가 즉 자동차 스크랩카라는 유형과 그 다음 운전 경력을 넣어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됐어요? 그래야 위험도를 정확하게 쓸 수 있겠지. 안 그러면 유일 정책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작성해야 한다. 맞지?